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을 내린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 모드로 돌입해서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 구상에는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이것도 거론되는데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거부터 할게요. 1대100 토론하신다며 부정선거론자라더라고. 뭐 항상 제 희망사항은 그렇게 토론하고 싶은데 예.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원래 1억 주겠다 했던 양반도 지금 이제 제가 자기를 설득시키면 1억 주겠다고 말 바꾸고 있거든요. 예. 설득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아니 근데 지금까지 몇 명 신청했어요? 지금까지 한 방금 전에 체크한 게 8명 정도? 8명?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네임들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황교안, 민경욱 예. 뭐 이런 분들 보면 이 부정선거 가지고 온 동네에 광팔고 다녔잖아요. 예. 근데 정작 이런 거 토론 아니 이준석을 묵사발레 기회면은 예. 이준석이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 얼마나 계속 반박을 해왔는데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 나와가지고 토론해야죠. 황교안 전 대표나 네. 전 총리라고 전 총리나 뭐 민경욱 전 의원 그 두 사람한테 하자고 제안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도 제안하고요. 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까요, 황교안 대표한테? 근데 반응이 전혀 없어요?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또 아니 왜냐면 최근에 안 했으니까. 이번에 황교안 전 대표 뭐 어디요 평택 의린가 공천 저 출마하겠다고 예. 다시 이제 아니 그러면 이만한 마케팅 기회가 어딨나요? 예. 부정선거를 증명해서 이준석을 묵사발 만들고 예. 출마의 그 명분을 만들 수 있고. 왜 피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가보면요 그냥 유튜브에서 자기 떠든 다음에 그거를 여러 번 떠들면 진실이 되는 양 착각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뭐 일장기 투표용지다, 배춧잎 투표용지다, 그래요. 뭐 이래가지고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그거 나중에 법원에서 개표해 보니까 오히려 일장기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이런 거를 개표해봤더니만은 일장기 투표용지는 나온 표가 민경욱 후보 표가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말은 이제 민경욱 후보가 그럼 부정선거했다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옛날에 보면 송파구에 무슨 뭐 투표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했다 그러는데 그 당시 당선자가 배현진, 김웅이고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세세히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엮어가지고 예. 우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 그냥 미국에 누구 하나 떠들면은 예. 오 미국에서 이런다 이러면서 그냥 명예 미국인처럼 그렇게 예.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뭐 저 참가 신청 받고 있는데 이른바 좀 우리가 네임드라고 하는 유명 인사들 그런 분들이 없더라도 진행을 하시긴 할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이 되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예. 제가 돌림노래처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선거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한 개씩 막히면은 다른 아이템을 들고 나오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한 누적으로 100가지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가. 예.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털자 이번에. 한꺼번에 털려 그러면 와서 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적어도 최다 인원이 좀 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잘못하면 근데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대표나 뭐 저 예. 민경욱 전 의원 같은 또는 뭐 유튜버 예.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예. 없는 상황에서 이거 하면 잘못하면 그냥 이벤트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 10거라도 할 수 있으면은 예. 뭐 사람들이 보고 판단할 텐데 내 생각에 뭐 몇 명 안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0개, 15개 하고 나면은 예. 나머지 85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부정선거다 이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예. 어느 정도 충분 양이 보이면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할 때 그 유튜브 생중계 할 거죠? 그 제가 지금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게 예.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거를 언론에도 공개해야 될 것이고요. 오. 예. 그리고 얘네가 또 발초해서 장난치지 못하도록 예. 여러 가지 장치를 저희가 고민해서 넣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그 장동혁 대표가 단식할 때 가서 이제 저 특검 공조 얘기하고 장 대표와 얘기했는데 지휘관이 돼달라 얘기까지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장하고 단식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그다음부터 조금 선을 긋는 것 같거든요. 개혁신당이 맞습니까? 제가 뭐 관찰한 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박근혜 엔딩은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보수 진영에서 그냥 전직 대통령이 와서 방문해서 이렇게 했다 정도의 자기의 위상 강화 외에는 특검에는 도움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검 공조를 하기로 했는데 왜 그런 엔딩이 나오지? 예. 예. 그 특검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의 엔딩은 다른 방향이 있었는데 어떤 방향 생각하고 있었어요? 동조 단식이나 뭐 이런 릴레이 단식?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 오기 전날에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예. 장동혁 대표가 어제 단식을 한 일주일 정도 한 상태였으니까 앰뷸런스에 탑승해가지고 네. 뭐 의사 출신 의원들이랑 같이 탑승해가지고 청와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단식을 좀 이어나가면서 그러면 청와대 앞이면은 뭐 그 예. 정무수석이나 아니면은 비서실장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뭐 그렇죠. 나오면은 요구사항 전달하고 그리고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검 처리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방안이 있었는데 예. 그걸 안 하고 이제 박근혜 엔딩 해버리면서 이제 뭐 어디서 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저희는. 그러면 이제 특검 공조 일단은 지금 수면 아래로 쏙 내려간 겁니까? 왜냐면 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뭐 저 장외 집회도 하고 뭐 이런 거 하던데 천막도 치고. 아니 뭐 근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맥이 끊겼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저희가 끊었나요? 그럼 일단은 지금은 끊어진 거예요? 특검 가지고 관련된 양당의 공조는? 그렇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공주에 나설 건지 예. 뭐 없잖아요 이제 보면. 그러면 저 대표님 원래 이 특검 가지고 공조하고 물론 개혁신당은 네. 선을 걷지만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특검 가지고 정책적으로 요거를 원포인트로 공조하고 이걸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 때 선거연대도 하자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구상인데 물론 개혁신당은 선을 네. 걷지만 그럼 이제 특검 공조까지도 이제 유야무야 됐으면 선거연대 이거는 볼 필요도 없겠네요. 특검 법이야 계속 이제 추진하려고 하겠지만은 네. 선거 연대는 저희 생각한 적도 없고 선거 공조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률이 낮아진 거잖아요. 그건 원래 없었습니다. 형님. 원래 네. 없었어요. 예. 아니 근데 그건 어때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가 이제 자르고 속된 말로 강성 지지층에게 재물로 던져줘서 무마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외연 확장, 중도 확장 나가겠다. 그런데 제일 타겟은 개혁신당. 이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처음 듣는 얘기라 가지고. 예.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는 또 그런 시나리오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늘상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또 예전에 탈당하기 전에도 예. 뭐 이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화전 양면술처럼 그런 거 하거든요. 예. 근데 탈당하기 전에는 그런 거에 뭐 대해서 의미라도 있었겠지만은 지금 당이 다른데 그런 얘기 뭐 희망사항 던져서 예. 뭐 하겠습니까? 대표님, 예. 대표님이 보기에 예. 장동혁 대표가 대표님과 연대, 예. 개혁신당과 연대 이거에 대해서 진심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뭔가 그냥 일종의 위장술이라고 보세요? 원래요 이런 상황이 있으면요 예. 가장 그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예. 알아서 개혁신당이 자빠져 주길 바라는 거지 절대 뭘 같이 해볼 생각은 없어요. 아. 예, 기본으로. 쉽게 먹겠다, 싸게. 예. 그거는 한동훈이 대표 있을 때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래요? 예, 아니, 그래가지고 예. 뭐 맨날 우리한테 뭐 민주당계 정당이라 그러고 예. 그거 욕 바가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 원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정말 장 대표가 제 생각에 네. 이준석 대표의 연대의 진심이었으면 아니, 말 표현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엔딩을 안 아니, 그러니까 했을 그런 것 걸 같아가지고. 믿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가장 그나마 그런 게 잘 된 게 DJP 연대일 텐데 예. 그 DJ가 대통령 되고 싶어서 한 거지 JP에 대한 배려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근데 전략적으로는 아주 훌륭했던 거고 뭐 그건 전략적인 거지. 예. 진심을 위한 연대 이런 건 지금까지 역사상 있은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거긴 왜 가요? 국민의힘 초재선 모임 대형감이래. 그 추천 강연에 가신다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친해요. 그렇죠 멤버들은. 예, 뭐 개인적으로 엄청 친하고 오래 알던 예.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갑자기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어? 뭐 사실 주제도 안 정해지고 예. 야, 우리 조차 모임인데 한번 와서 강의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나중에 주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뭐 보수의 미래 이런 거 할 것 같은데 왠지. 근데 뭐 그냥 예.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큰 주제는 잡아놓겠지만은 뭐 할지는 오늘 고민해봐야죠. 아니 그러면은 지도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대한감일에는 그래도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모임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많고 뭔가 그 소장파들하고도 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아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소장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예전에 남원정이나 아니면 예전에 민본 21이라고 뭐 정두원 선배가 이끌고 이렇게 했던 그런 팀들 예. 거기는 행동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내 제가 아는 소장파를 하는 분들은 제가 맨날 공익 광고라고 얘기하거든요. 공익 광고? 예. 다들 모여가지고 왜 공익 광고 만들고 있냐. 말로만 좋은 얘기 한다 이 좋은 얘기예요? 얘기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원래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정치적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예. 그래서 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지도부는 내 말을 들어라. 어허. 며칠까지 기다리겠다. 아니면 난 이렇게 하겠다가 다 있어야 기승전결이 있어야지만이 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은 정치평론형 그 공익 광고잖아요. 예. 공익 광고 집단처럼 되면 안 되고 뭐 나는 나중에 내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하겠다 정도까지 예. 가야지 정치 결사체죠. 가서 행동력을 좀 이식해주고 오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요? 예. 그 고성국 씨 네. 유튜버 지금 당원 국민의힘에 최근 방송 보면 뭐 한동훈 전 대표 날렸으니 그 다음은 오세훈 시장이다. 당사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걸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이 고성국 씨는 아마 이준석 대표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예. 당연하죠. 그죠? 네. 만약에 개혁신당이나 연대한다 그러면 그걸 반대할 수도 있는. 어쨌든 장 대표가 이걸 수용할지 말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이런 제안이 나오는 그 분위기를 어떻게 읽고 계세요?
뭐 고성국 박사가 예. 뭐 정치에 있어서 응? 지난 한 10년 동안 그냥 방송하시면서 예. 자기 생각 넓혀온 거지 뭐 컨설턴트나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적은 없거든요. 응?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지지층 또는 자기 시청자층을 향한 메시지지 예. 정치적으로 의미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장 대표한테 장동혁 대표한테 영향력을 좀 많이 끼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는데 아니라고 보는 것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고 박사가 예전에 황교안 대표에게도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고 예. 여러 이제 극우 또는 강성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도 그렇게 한 걸로 알려져는 그분들 있죠. 중에 그렇게 잘 된 사람이 없는데 예. 예,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그거는 뭐 잘 안 되겠다는 선언이죠. 장 대표가 듣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이걸 국민의힘에서 딱 건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과 공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안 하고요. 그거는 그렇게 달지도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면. 그래요? 제정신이라면. 예. 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시청자한테 하는 얘기랑 예. 실제 거기에 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그러면 예전에 고성국 대표가 고성국 박사가 뭐 지방선거 때 30석 내놔라 이거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국민의힘 내에서 받지 않을 것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아니 그게 원래 고성국 박사가 뭐 선거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 뭐 개별 후보에 컨설팅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엮이면 그게 뭐 민주당에 맨날 박시영 씨가 논란에 끼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건 차단해야지만이 기본적인 예. 선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강령의 기본소득 이거 이준석 대표 때 그 전 비대위 때 만든 건데 그 직전에 김종인 비대위 때 김종인 비대 때 김병민 지금 정무부시장이 넣었죠. 예, 그거 빼고 뭐 건군, 방공 뭐 이런 거 전면 배치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위협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빈곤, 빈부격차 어? 그리고 노후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지금 기성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예. 젊은 세대는 일자리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AI 시대에 어떻게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느냐. 시대 아젠다를 담아내는 게 정강 정책이 돼야 되는데 반공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북한이 과거 6.25처럼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 몇 명 될까요? 예. 굳이 아니면은 뭐 심리전으로 북한 공작원이 와가지고 북한이 더 나은 사회라고 설파했을 때 대한민국 믿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 지금 북한의 위협이라는 거는 북핵을 통해 가지고 좀 제한적 위협으로 바뀐 지 오래예요. 북이 핵을 쏘면 어떡하냐? 그거 예. 막아야 된다 이 정도지. 예. 재래식 전면전이나 아니면 심리전에 우리가 당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과는 다른 거죠. 예전엔 실제로 내려오면 어떡하냐 이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땐 그랬죠. 호환 마마보다 두려운 거죠. 예. 그게. 근데 예. 지금은 반공이 국시 정도까지는 아니다. 예. 예. 통상적 국방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알겠습니다. 대표님, 예. 한동훈 전 대표 잘린 다음에 예. 서울시장 무소속 출마라고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무소속 출마하면 이거 한동훈 전 대표도 잘못하면 떨어지고 네. 이준석 대표랑 가까운 오세훈 시장도 떨어지고 보수 진영에는 다 안 좋은 영향이 올 수도 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서울시장 무소속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몰라요? 대표한테 그건 왜냐하면 그 선거라는 거는 예. 누가 판을 휘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예, 만약에 주목도가 어디로 오느냐 보수 진영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예. 저도 3파전 뚫어봤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3파전 뚫었을 때 그 동탄이 원래 민주당이 65% 나오는 지역구였거든요. 예. 근데 서울은 65% 나오지도 않잖아요, 민주당이. 55%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오히려 그런 변수가 가동되면은 판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판이 바뀌면 한 전 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 근데 나가면 될 수도 있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제가 김용태 의원한테 그거 물어봤더니 김용태 의원이 그거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모두 다 겨냥해서 하신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얘기는 괄호 열고 둘을 다 이번에 정리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제가 오세훈 시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다 아는데 예. 오세훈 시장한테 해가 될 만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나와가지고 한 몇 프로 가져가면 오세훈 시장 빡빡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얘기죠. 무소속으로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파라는 일으킬 수도 있고 예. 사그라들 수도 있고 그거는 한동훈 대표 역량에 달린 건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 중이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 개혁신당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먼저 합당 실제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산될 것 같습니까? 지금 당내 민주당 안에 뭐 장난 아니던데. 조국혁신당이 이미 자기는 합당하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 그래요? 지금 보면 안에 발언 보면은 그리고 네. 뭐 자기들끼리 회의 열어가지고 예. 뭐 조국 대표한테 일임한다 협상을 뭐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예. 여긴 하고 싶어서 대동단결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안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예. 조국혁신당은 이제 이거 여당 이중대 하려다가 실패했잖아. 그러면은 당 존속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밖에 없다. 값어치를 무제한으로 떨어뜨려서라도 무조건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래요? 지금 저렇게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몸값을 계속 떨구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개혁신당으로 또 눈에 갈 거거든요. 예.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을 합당했는데 개혁신당도 국민의힘이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들이 나올 건데. 지금 지난 총선부터 2년째 계속 예. 개혁신당이 뭐 할 거다라고 호사가들이 예측했던 거 다 틀렸거든요. 예. 저희는 조국혁신당과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독자 완주한다. 예, 대표님 경기지사 나가요? 안 나가요. 지난번에는 주민이 원하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안 오네요 주민들이. 문제 최근에 동탄 이슈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서 동탄의 한복판에다가 원래 상업용지이고 동탄의 앵커 시설을 가져오기로 한 곳에다가 예. 갑자기 무슨 뭐 주거로 바꿔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난리 나고 이래가지고 그거 지원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래요. 경기지사 안 나가고 그리고 서울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안 나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경기지사 서울시장 출마시켜서 완주한다 끝까지.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절대 연대나 이런 거 없다. 예. 국민의힘이랑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이슈 좀 볼게요. 이게 SNS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통령. 특히 이제 부동산 예. 관련돼서 그 정책에 직접 대통령 들어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부양된 어떤 돈이 나중에는 부동산으로 갈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김을 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은 방향성이긴 한데 예. 부동산 문제 있어가지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난 말이 앞섰다가 예. 결국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항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예. 그다음에 강남의 집산사를 악마화하고 뭐 사실 뭐 그렇게 하다가 내부적인 모순회의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때 보면은 뭐 민정수석 되셨던 분이 강남에 집이 두 채인데 팔라고 하니까 직을 던져버리고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예. 이번에도 사람들은 시장은 볼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말폭탄으로 쏟아내는 부동산 정책들이 예. 5월 9일에 실체화될 가능성이 보이면은